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초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이 2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할 행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카드에 집중하시고 무의식이 이끄는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정작 본인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이분이 일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욕심이 많은 편이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벌리는데 지금은 뒷수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영어 공부나 자격증 공부에도 욕심을 내고 운동까지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지금 한창 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가 충분히 바쁜데도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욕심내는 바람에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무계획적으로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다 믿는 구석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일을 벌려도 수습해줄 아랫사람이 있다던가 사회적으로 위치를 어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한눈을 팔아도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채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 시도해보고 싶은 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느라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바빠 보인다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시간과 감정을 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현재 이분은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도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끌리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단순히 작은 호감 정도가 아니라 연인 카드가 나올 정도라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끌리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이 바빠진 이유도 현재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네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끌리고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언가를 끝내야만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숨기고 있어 보여요. 이분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카드로 비추어 봐서는 당장 끝내야 할 일이나 시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연애를 하기 힘든 상황에 있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것만 끝내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가장 나쁘게는 이 사람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모자람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있는 건 사람이나 자신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속마음을 보면 현재 놓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 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갈등적인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이분이 2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할 행동을 보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나 정리해야 될 관계 또는 일들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고 해요. 단순히 데이트를 하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일회성의 만남을 시도하고 애매한 호감 시그널을 보낸다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고백이나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쪽에 가까워요. 만약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과 지금 이분이 어떤 관계도 아니고 서로 호감을 확인한 상태도 아니라면 밥이라도 같이 먹자라는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될 거고 그 후에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거예요. 만약 1번 카드를 뽑으신 분과 이분이 애매하게 썸을 타고 있거나 서로 호감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2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게 될 거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고백을 하는 방식은
이분의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할 때 나름의 준비를 하고 로맨틱하게 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얼떨결에 사귀자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고백을 하기보다는 받고 싶은 쪽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조만간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관계의 결실을 보게 될 거예요. 2주 안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들을 보면 원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서 행복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이 사람이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고 했었는데, 고백을 할 때 또는 그 시점쯤에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게 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한 상처나 고민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이라면 상대가 스킨십에 있어서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적극적인 그 사람의 스킨십에 그 사람이 가진 감정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남자분이라면 상대방이 이때까지 겪어왔던 여자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묘하게 어긋나는 대화 코드나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됐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행복감과 만족스러운 감정을 더 크게 느낄 거라서 사소한 스트레스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은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카드를 추가로 확인해 볼게요. 이 카드를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대의 상황이나 거짓말 또는 상대의 과거 전적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있다는 게 단순히 다중으로 썸을 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할 과거나 실수들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 걸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게 있다던가, 과거에 환승이별을 한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의 과거에 환승이별을 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됐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수 있겠어요. 좋은 카드에서는 상대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과거에 여러분들이 용납 못할 사건이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좀 관대하게 품어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의 갈등 상황이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필요가 있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경청을 해주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사람마다 용납이 가능한 일과 아닌 일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기준과 소신을 한술 물려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상황을 보면 자기가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성과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험에 쳐서 합격했다던가 취업을 했을 수도 있고 승진이나 연봉 협상처럼 금전적인 성과를 낸 걸로 보이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과 중심형이고 이 성과가 경제적인 부분과도 많이 맞물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인생에서 가장 남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금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만 자기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서 현재의 만족과 행복감은 금전적인 이득이나 그것과 관련된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돈이 없으면 연애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이분인데 현재 이분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정도까지 올라섰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마음이 간다고 해서 바로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무언가 행동해 주길 바라고 있다면 그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이분의 속마음을 보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성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얼굴을 익힌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은 친구 관계나 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이일 수도 있을 텐데 대화 중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이성으로 보게 된 계기가 생겼을 거예요. 평소에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뻐 보이는 찰나 같은 순간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됐거나 평소에는 전혀 나누지 않았던 진지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분은 좀처럼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는 분이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어떠한 관계로도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두 분이 서로 호감 있는 상태로 알아가는 단계라면 여러분은 상대가 자신을 좋아해서 만나는 건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자신을 만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상대의 애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특히나 여러분과 지인이나 일적으로 얽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다가와 주기를, 호감을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워낙에 능동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플러팅을 하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탄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사람으로 외로움을 채우는 대신 물질적인 부분으로 헛헛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욕심이나 성취욕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2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행동을 보면 사실 좀 비관적인 편이에요. 짝사랑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롭고 쓸쓸한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있고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가와 주질 않으니까 여기에 상처를 받고 더 큰 외로움을 느껴서 이렇게 괴로울 바에는 그냥 접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심플하게 생각하고 그냥 다가가는 사람들은 이분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여린 스타일이라 거절을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해도 상대가 다가와 주길 기다리는 편이고 이 기다림이 길어져서 자신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혼자 감정을 접어버리는 편이에요. 이분이 짝사랑이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접는 방식은 다른 일에 집중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데 더 몰두해버리는 건데 2주 안에 이분이 다른 몰두할 거리들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호감을 비추거나 다가가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포기해버릴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상대방의 행동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지를 보면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고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분 못지않게 능동적인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두 분 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려고 눈치를 보느라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 기회를 놓쳤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아쉬움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2주 안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태도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상대의 모습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아쉬움과 미련이 생기게 될 걸로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단순히 호감 정도라면 상대방이 마음을 접는 순간 이 호감이 생각보다 컸었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2주 뒤에 여러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2주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게 가장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추가 카드를 좀 더 살펴볼게요. 역시 좋은 카드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이루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대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이 되지 않거나 고백을 했을 때 자신을 받아줄지 거절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 카드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거절을 당하면 상처받을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포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거절을 당했을 때 받게 되는 상처보다는 상하는 자존심이 더 걱정돼서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은 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카드에서도 사랑을 하는데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기고 지는 싸움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먼저 호감을 표현한다고 해서 의리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남녀의 관계에서 지는 쪽은 늘 후회를 하는 쪽이 되거든요. 좋은 기회들을 잃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고 막중한 책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마 이분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감당해야 되는 압박과 나중에 일이 틀어졌을 때 감수해야 될 책임으로부터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안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매달리게 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신체적인 피로도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힘듦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왜 이렇게 고민하고 불안해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분이 하고 있는 고민들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한 일이거나 주변 사람들 또는 회사 사람들과 분담을 하면 수월하게 처리될 일처럼 보일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분 자체가 책임감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할 때 자기 손을 거쳐야만 마음이 놓이게 되고 자기가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충격을 크게 받는 스타일이라서 사서 고생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면 이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분의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이분이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을 봐도 이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벌어진 상황과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감정을 좀 균형 있게 처리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은데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까지 신경을 쏟기에는 조금 벅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지금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잘 조율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자기가 주도해서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게 되면 그 관계에 맞게 연락의 빈도나 데이트처럼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맞춰줄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선뜻 여러분들에게 사귀자고 하거나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티를 못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에서는 균형이 필요하고 밸런스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만큼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쳐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좋긴 한데 스스로도 지금 상황에서 연애가 어렵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마음의 크기를 조절하려고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고 자신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는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게 자기한테 더 가치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해서 선뜻 호감 표현을 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고민은 2주 안에 끝이 나버린다고 해요. 2주 안에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나 호감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두 분이 아직 어떤 사이도 아니라면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자신이 바쁜 사람이라는 걸 대화 중에 간접적으로 알리고 그 후에 호감을 표현하거나, 두 분이 썸을 타고 있는 사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고백을 하게 될 걸로 보이네요. 현 시점에서는 어느 쪽을 놓고 어느 쪽을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랑과 일의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한다면 2주 뒤에는 둘 다 일단 가지기로 마음을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일에 소홀해지는 게 아니라 일은 일대로 하면서 짬짬이 쉬는 시간에 연락을 한다던가 짧은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라고 보이네요. 이 행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과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분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절제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이미 3장이나 나왔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 적정한 분담과 절제와 균형이 필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일과 함께 쉐어하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가 나를 1순위로 생각하지 않아서 서운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일이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1순위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서운하지 않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면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그 시간을 잘 분배해서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할애하는 시간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 거고, 이렇게 만날 거라면 차라리 썸남이나 썸녀 또는 연애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상대를 떠나게 될 거라고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그분과 멀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지금 생각하는 이분과의 연애나 썸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감정적 충족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상대방과 어떻게 진전될지를 보는 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등장하게 된다는 건 상당히 의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어떤 스탠스로 이분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카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다가온다면 다가오는 대로 쟤랑 연애를 하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게 되거나, 다가오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는 대로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요. 만약에 상대방의 상황과 여유가 연애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고민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도 내심 속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좋을지 나쁘게 흘러가야 될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고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2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현명한 정답을 찾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봐주고 가능성을 확인해 줄 친구가 주변에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이 고민들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 말고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눈치를 채고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이 고민의 해답이 아닐까 싶어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의 현재 상황을 보면 뭔가 바쁘게 움직이기는 한데 만족감은 적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거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부족함은 없는데 마음이 좀 헛헛한 느낌? 딱히 바라는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정이 그다지 크지 않고 생활이 좀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바람에 무언가 자신이 몰두할 것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문을 두드려 보는 느낌이 강해요. 예를 들면 일상이 너무 지루해서 모임이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본다던가 안 해봤던 일탈을 해보려고 한다던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공부나 자격증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정작 그런 행위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 부재감, 허전함을 느끼고 있어 보이네요. 단순히 이 상황적인 요소로만 이분과 연애할 가능성, 이분과 잘 될 가능성을 본다면 상대방에게는 상황적 여유로움과 심리적 여유로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분의 속마음을 봐도 여러분들을 꽤 좋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나타나 있어요. 이분과 여러분들의 첫 만남은 조금 가벼운 편이었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아는 사이? 지인이었을 수도 있고 술자리나 클럽에서 일회성으로 만난 가벼운 만남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커뮤니티나 앱을 통해서 만난 사이일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차근히 알아가거나 서로의 속 얘기를 나눌 만큼 가까운 친구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여러분들에 대한 초반의 감정은 굉장히 가벼웠어요. 단순히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호기심을 느낄 정도의 작은 호감만 가지고 있었지만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고 지내면 지낼수록 좀 더 감정이 커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좀 발전시키고 싶어 해요. 만약 두 분이 어떤 관계도 아니라면 이분은 여러분과 썸으로 진전되길 바라고 있고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애로 발전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이분과 이미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나잇처럼 단순히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만났지만 현재 이분은 거기서 더 발전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만남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까지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 이분의 바람에는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 진지하고 더 진중한 사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2주 안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할 행동을 보면 적극적인 플러팅이 나와요. 이전에는 전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자기 감정이나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할 거고 아직 둘만의 데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썸을 타고 있다면 2주 안에 고백까지 가게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직접적이라서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를 채게 될 것 같네요. 이분 같은 스타일은 상대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떠보면서 은근히 플러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보고 싶다고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어요. 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리드는 거의 이분이 하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본 적 없는 것들, 독특한 데이트를 하자고 하거나 기색적인 데이트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런 행동에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호감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이분은 연애를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플러팅도 좀 공격적인데 소유욕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성 친구들을 좀 제한하거나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자기중심적인 플러팅, 적극적인 호감 표현에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즐거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 것 보면 두 분의 연애 코드는 잘 맞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보면 충분히 만족한다, 행복함을 느낀다 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연애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크고 작은 싸움이나 트러블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오는 슬픔이나 힘듦보다는 즐거움과 함께 했을 때 오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만족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남자, 이 여자와 함께라면 충분하다. 얘랑은 싸워도 좋다. 라고 느낄 정도로 즐거운 연애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2주간 여러분들이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면 두 분의 관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지에 관한 카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데이트, 먹고 싶은 음식이나 취향들을 상대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대가 워낙에 데이트나 관계를 주도적으로 리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맞춰주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마냥 상대방의 제안에 순응하기보다는 가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트 스타일이나 방식들을 제안하면서 이 관계의 참여도를 늘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거기서 상대방은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이나 취향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분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된다면 단순히 즐겁고 흥미로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게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이분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시약, 사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을 열고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해요.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